아버지라니! 아버지라니! 아버지라니 누구요? 아이고 아버지. 장님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에 몸을 던진 후 연꽃에 실려 세상으로 되돌아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다는 효녀 심청 이야기는 실크로드와 관련이죠. 살아서 여기 왔어.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정의를 효녀 심청과 실크로드,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심청 설화가 탄생했던 시기는 백제가 이웃 진나라와 교류하던 때로 심청이 공양미 300석을 받고 간 곳은 인당수 속 용궁이 아니라 중국의 대표적 관음성지이자 해양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절강성 보타산 부근 신가문이었다. 현재 중국 절강성 신가문에는 심청을 기리는 사당인 시몬이 세워져 있다. 효녀 심청과 관음, 그리고 실크로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심청전의 원형 설화 가운데 국문학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것은 관음사 연기설화 원홍장 이야기다. 한 번만 보고 죽어도 좋으련나. 옛날 장님인 원봉사가 일찍이 부인과 사별하고 홍장이라는 어린 딸과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도 그 눈을 뜨자고. 어느 날 원봉사는 길에서 성공이라는 스님을 만났다. 성공은 원봉사에게 절을 하면서 전날 밤 꿈에 부처님께서 내일 아침에 길에서 만나는 장님이 너를 위해 큰 불사를 해줄 것이다 하였다고 하자 원봉사는 집에는 곡식 한 톨 없지만 어린 딸 하나가 있으니 사찰을 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바치겠다고 하였다. 아버지 그때 홍장의 나이 16이었다. 성공 스님은 길에서 중국 진나라 사신을 만나 공양미 300석을 받고 원홍장을 사신에게 인계하였다. 원홍장은 사신을 따라 진나라에 가 황후가 되었다. 홍장은 황제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다. 황후 홍장은 고향과 장님 아버지를 잊을 수 없어 관음보살상을 만들어 고국에 보냈다. 이 관음상을 모신 곳이 바로 곡성 성덕산 관음사다. 성덕산 관음사 설화는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담고 있다. 첫째, 심청의 본명은 원홍장이었다. 둘째, 심청은 중국 사신에게 공양미 300석을 받고 팔려 진나라로 가 황후가 되었다. 셋째, 고국에 관음상을 보내 백제 최초의 사찰이자 한국 최초의 관음도량인 관음사가 세워졌다. 그런데 성덕산 관음사 설화는 다음 몇 가지 점을 의문으로 남겨두고 있다. 첫째, 효녀 원홍장은 어떻게 심청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둘째, 심청은 한국을 떠나 중국 진나라 어디에 도착해 살았는가? 셋째, 심청은 왜 장님 아버지를 위해 관음상을 보냈는가? 이 세 가지 수수께끼는 중국 절강성 보타산 부근에 있는 심청 사당 시몬을 통해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심청 사당 시몬은 중국의 대표적 관음성지인 보타산 부근 신가문에 있다. 신가문은 성이 심씨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으로 오늘날도 많은 심씨가 이곳에 살고 있다. 시몬은 심청을 기리는 심덕정사와 효녀관, 심청의 배우자였던 심국공의 거처인 국공청, 작은 호수옆 정자인 바가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청 사당을 건립할 정도로 효녀 심청에 대해 칭찬이 자자했던 신가문의 심청 이야기는 이렇다. 백제의 원홍장이란 어린 효녀는 장님 아버지 길러준 운예에 보답하기 위해 성공 스님의 사찰에 시주되었다. 성공 스님은 백제와 무역 거래를 하고 있던 절강성 보타섬의 부자 상인인 심국공에게 공양미 300석을 받고 팔았다. 심국공은 홍장을 자기 자신의 고향인 신가문으로 데려간 후 심청으로 이름을 고쳤다. 심청은 중국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고국의 장님 아버지를 잊을 수 없었다. 심청은 부친을 위해 중국 관음성지 보타산의 관음상을 한국으로 보냈고 그 공덕으로 장님 아버지는 눈을 떴다. 那么沈国公把他带到我们普陀之后呢，才为他改名为沈清。那沈清为了自己的父亲重见光明呢，就在普陀请人制作了570尊的观音塑像送往韩国，并在韩国的圣德山上创建了观音寺。有很多的异姓人家，然后姓沈的居多，所以就叫沈家门了。 아이고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 공양미 300석만 우문사로 신주하면 흔히 소설은 삼실허칠이라 한다. 즉 소설은 역사적 사실은 30%, 나머지 70%는 허구로 되어 있다는 말이다. 한국과 중국에 전해 내려오는 심청 이야기는 전설인 탓에 차이가 있지만 다음 몇 가지 점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딸이 살았다면 눈도 떠도 하지 없다. 죽지 마라. 어디 내 딸 좀 보자. 어디. 첫째, 심청의 원래 이름은 원홍장이었고 중국 심시 집성촌의 시집가 심청으로 개명하였다. 둘째, 신가문은 현재 절강성 주산시의 한 동네 이름으로 우리나라 평창동이나 성북동에 비길 만한 부촌이다. 공양미 300석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 원이 되는데 심청이 시집간 신국공 집안은 이 정도를 지불할 만한 부잣집이었다. 셋째, 심청이 배를 타고 백제에서 중국으로 간 곳은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 항구 도시인 영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명주로 불렸던 영파는 현재도 시내 중심가에 고대 한국 상인들이 머물렀던 고려관이 남아있고, 넷째, 신가문은 중국 절강성 북쪽 바다에 위치한 중국 불교 4대 명산 보타산 옆에 있다. 보타산에는 장보고 기념비가 세워져 있을 만큼 한중 해로의 중요한 항구였다. 인도 전설에 의하면 관음보살이 사는 곳은 남인도의 포탈라카인데 이를 한자로 음역하면 보타라카가 된다. 관음보살이 중국 거주지를 뜻하는 보타산은 바로 보타라카에서 온 말이다. 관음성지 보타산 부근에 살았던 심청은 관세음 보살상을 자주 찾았고 한국에 장님 아버지를 위해 관음상을 보냈던 것이다. 관음보살을 모시는 사찰은 인도와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모두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내륙에 위치한 곡성 관음사의 심청 이야기는 백제 시절 한중 해로의 구체적인 항로를 알려주는 한편 심청이 백제 최초의 사찰이자 한국 최초의 관음도량을 세운 해상 실크로드의 개척자 역할을 했음을 말해준다.